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정세랑 작가의 옥상에서 만나요라는 소설에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과로사한 언니를 둔 동생이 나옵니다. 동생은 언니의 죽음으로 괴롭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돌연4.net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개설합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을 과로사, 돌연사로 잃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과로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동시대 한국인들의 사연이 이곳에 수집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버스 파업이 고비를 넘긴 것과 관련해 과로 위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52시간 제도는 꼭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준비와 대책 없는 주 52시간 제도는 과로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입니다. 정규직 집배원이 된다면 성실하게 일하며 행복과 기쁨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자택에서 숨진 35살 집배 노동자 이은장 씨가 오전 9급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시험 응시 원서에 쓴 글입니다.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집배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집배원 2명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사망했는데요. 전국 집배노조는 과도한 업무 탓에 집배원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 근로 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생 집배원 고 이은장 씨를 잃은 형 이재용 씨와 인터뷰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례 절차는 마무리가 되셨습니까? 네, 어제 화장까지 끝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장 씨가 어머니하고 단 둘이 살았는데 무엇보다 어머니 마음이 가장 지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머니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 지금 많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누나가 지금 같이 누나네 집으로 가서 지금 같이 계시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 그 은장 씨가 경력 채용시험 응시원서에 쓴 글을 청취자분들께 좀 읽어드렸는데 이게 그 정규직 지원 서류인 거죠? 네, 정규직이 이번에 7월에 지금 TO가 나가지고 네. 거의 될 수 있다고 저희한테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고 이제 고생 이제 다 했구나. 네가 고생한 만큼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항상 응원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지금 허무하죠. 그러니까 은장 씨가 3년간 이제 공주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인 이 상시계약 집배원으로 일을 했고요. 근데 이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이제 정규직 채용이 유력했고, 은장 씨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응시원서에 이런 각오를 썼는데,
정규직 지원 서류를 내려고 했던 그 네. 5월 14일이 발인일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평소에 네. 그러게요. 평소에 은장 씨가 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좀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파스나 이런 거는 근데 병원 갈 시간이 늦게 끝나고 하니까 갈 시간이 뭐 병원 조차도 6시, 7시면 다 끝나니까 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파스나 이런 거는 많이 사다 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52시간 하니까 양이 월급도 많이 줄고 일도 힘들고 그 시간 내는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서 한 적도 있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후에 오히려 좀 더 업무가 과중됐었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잔업을 해서 그거를 해결을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뭐 인원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같은 인원으로 시간만 줄여버리니까 네. 할 수가 없죠. 동료분들이 우리 동생분에 대해 은장 씨에 대해 아주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네. 동료분들 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나서서 일도 하고 또 아픈데 쉬지도 않고 네. 했다고 하는데 은장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제가 봐도 진짜 착하고 성실하고 그냥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동생이지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뭐 동료들이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몰랐지만 장례식장 와서 하는 동료들이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해서 이제 오후 6시에 공식 일을 마치면 오후 9시까지 또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 분류를 또 했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한 달에 우리 은장 씨가 번 돈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형님 아세요? 저도 얘기를 안 해서 몰랐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하기가. 그 서류를 보니까 네. 다 세금을 제하고 180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네. 은장 씨가 원래는 요리사가 꿈이었다면서요? 네, 요리사가 꿈이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가서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게 자기 가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게가 망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시골로 내려왔거든요. 여기 고향으로. 네,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친구들이 우체국에서 있으니까 와서 좀 해봐라.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고 고향이고 하니까 조금만 하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 해서 여기서 같이 일을 한 거죠. 참고서 다 하고 했던 거죠. 요리사가 꿈이었던 청년이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넉넉지 않은 현실이었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봉양하면서 생계를 위해 집배원 일을 했고 3년간 성실하게 해서 이제 정규직 채용을 기대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정본부 측에서 가족들에게 뭐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뭐 위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입장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던 거는 없고요. 그냥 주 52시간은 준수했다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 자기들은 주 52시간은 저희가 준수했다. 만약에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공은 해주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인들 말로는 52시간을 업무를 해도 카드를 찍고 6시가 되면 카드를 얼른 찍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찍고서 그러니까 말로는 가란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갈 수가 다음날 없는. 그걸 일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출근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빠르면 저희 퇴근도 빠르면 7시 그날 뭐 일이 좀 적당히 있으면 늦으면 9시가 넘어서 이런 식으로 집에 오거나 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오더라고요.
가족들이 특히 어머님이 누구보다 아들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일 끝나고 돌아왔는지를 아는데, 그렇죠? 근데 예. 그 자장에 와서 우리는 52시간 지켰다. 서류 필요하면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을 이때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사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실 거예요. 예.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는 일단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게 엄청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측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조금만 시시하면 넘어가면 그냥 묻히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충원도 뭐 적자라고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얼른 그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좀 공주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다 얼른 상황을 판단하셔가지고 좀 인원을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은장씨 사진을 보고 있어요. 참 잘생긴 아주 건강한 청년인데요. 평소에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한 청년입니다. 동생에게 너무 짧은 삶을 살고 간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선생님 참 이제 힘든 거 다 끝나고 이제 정식 직원 된다고 좋아하면서 좋은 일만 남았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비록 여기서는 지금 고생했지만 좀 좋은 곳에 가서 그쪽에서는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이재용 씨와 인터뷰 나눴는데요. 그 형님, 저 어머님 좀 잘 보살펴 주시고요. 또 은장 씨 목까지 또 아들의 목, 자녀의 목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인터뷰는 이틀 동안 집배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유족과의 인터뷰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고요.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전국 집배 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과 함께 전화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승묵입니다. 네. 집배원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요. 또 각 우체국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현재 동료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이 소식을 어저께 접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집배원분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내 형제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요. 형제뿐만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죠. 저희 동료들이 생각하는 마음보다도 이 가족들이 이 아픔을 또 더욱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게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럼요. 동료를 잃었다는 그 아픈 마음,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황망하게 보낸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지금 이틀 새 집배원 3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과로로 사망한 집배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이제 집배원 최근 5년간 집배원 분들이 92명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과로사로 추정되시는 분이 19분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과도한 노동을 밖에서 좀 외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 몸 상태가 네. 전혀 이제 건강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해 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지금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의 집배원, 어려운 일과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그 근거를 좀 찾는다면 어떤 상황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공주우체국의 34살 젊은 집배원은 보면 이제 술, 담배를 전혀 하지를 않았던 네, 거고. 형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전국의 이제 자전거 일주대에도 이제 참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밝고, 건강했던 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업무와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 세 분의 사망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공식 입장이 없어요. 그리고 과도한 노동에서 비롯한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우체국에서 좀 책임지는 꼴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네. 어저께도 그 공주우체국의 집배원 발인하고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우체국이 전혀 관여를 안 했거든요. 장례식이 안 왔습니까? 우체국 쪽 관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은 하시고 네. 했지만 조의도 표하고. 그렇죠. 우체국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장을 어느 정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우체국장으로 치러지진 않았다. 예. 그게 비정규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랬으면은 더욱 화가 더 나죠. 그러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쭤보셨어요? 업무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업무 게 때문에 아마 사망한 게 입장일 것 아니다. 같아요. 그렇군요. 이 과로 사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주 52시간 근무제인데 집배원 분들께는 허황된 장밋빛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주 52시간 이제 도입되고 난 뒤에 이제 작년 7월 1일 도입되고 난 뒤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쨌든 인력 증원을 통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력 증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노동 시간이 줄이려면 노동 강도를 세게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료 노동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값을 축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더욱더 안타까운데 네. 실질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의 정책에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와야지. 반대로 불법이나 편법을 써서 52시간에 대한 수치상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나 편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실제 근무 시간, 네. 출퇴근 기록,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출퇴근 기록을? 네, 공주우체국에서도 좀 벌어졌던 일인데, 출근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퇴근에 대한, 퇴근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퇴근 등록을 하고 우편 물량이 남으니까 대다수가 무료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들.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한 6시간 이제 초과 근무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시간 정도로만 인정하는 꼴. 이렇게 무료 노동이 좀 만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지금 집배원 모든 분들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일은 변하지 않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니까 남은 일을 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법적인 무료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 52시간 제도 이후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집배인력을 총 1,112명을 증원했다. 그리고 일평균 근로시간도 40분 단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을 노조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특수고용 형태의 이제 그 위탁택배 집배원 분들을 좀 늘리셨던 거고요. 늘렸던 부분이고. 네. 그 기존에 이제 그 택배 물량들이 그 매년마다 이제 8% 정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왔었어요. 그래서 집배원 분들이 택배 업무에 대한 어떤 집배 부하량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위탁 택배원 분들을 늘렸던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해소한 거지, 실질적으로 집배원 분들의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근본적인 것은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재작년도 2017년, 2018년도에 현장 조사를 한 1년간 동안 전문 요원들이랑 그 우정사업본부랑 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집배원들의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획 추진단을 만들었었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현장의 노동 강도와 그 노동 시간, 그리고 집배원의 이제 건강 상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 수준에 있으니까 올해 1,000명, 내년 1,0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해야지만 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다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올해 어찌됐든 인력 증원이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 같은 이제 과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버스트 파업을 한 주된 이유가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월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기사님들의 하나의 항의였습니다. 물론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준공영제 도입이라든지 결국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지금 이것이 봉합이 됐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집배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 버스 노동자분들이나 집배 노동자분들이 어쨌든 과중한 노동에 의해서 이제 과로사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네. 노동 시간을 단축했는데요. 그 임금이 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배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완전히 뭐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소망이 이번 버스 파업의 이제 준비 단계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생계의 요구 이전에 생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죠. 네, 제가 맞죠. 또 저희는 좀 절박합니다. 제가 또 지금 그 여쭤보는 취지 중에 하나는 어쨌건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고 타결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정부의 노력들 좀 집배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우리에게도 좀 관심 가져주고 좀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 이제 노동 정책을 내오고 그리고 노동 존중 시대를 표방을 하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그 국가기관이 자기 앞마당에 있는 노동자분들의 그 열악한 처지와 처우는 해결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네. 그것은 위선과 거짓으로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직접적으로 좀 나서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네. 그 우정사업본부의 이제 우편 사업이 이제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인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렇죠. 이런 과도한 노동을 좀 해결하라고 네. 요구할 수밖에 없죠.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우정사업본부의 적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좀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인터뷰 들으면서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8106님,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닌데 정말 속상합니다. 9772님, 저희 동네에도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이른 시간인데 바쁘게 배달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이런 일 생기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세상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